자,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대한광통신 8월 들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은 60일 이동평균선이죠. 중기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정 흐름을 나타냈어요. 오늘도 역시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캔들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장 초반에 시초가에 비해서 낙폭을 좁히면서 마감을 해서 양봉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개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거래량도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도 있죠. 일단 동사에는 2분기 실적들은 역시 예상대로 좋아졌어요.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뭐 동사 또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모멘텀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함께 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시초가방을 100%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매일 급등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잖아요. 따라서 누구든지 입장을 해서 고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잠시 확인을 시켜드리고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자, 김사부의 시초가방은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그만큼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되잖아요. 일체의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다라는 점도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최근의 성과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4월 14일에요. 클로봇, 한라캐스트, 현대무백스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 현대무백스가 17% 수익주로 3만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요. 클로봇은 12% 이상 수익주로 33,00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했죠. 한라캐스트는 20% 이상 수익주로 13,500원부터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18일에는 엑시콘과 후성, 야스 이렇게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 후성이 18% 수익중으로 14,65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했죠. 엑시콘은 13% 수익주로 24,70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했고 야스는 18% 수익으로 8,300원부터 매도 안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19일에는 한락해서 다시 한번 해드렸고 아로마티카와 STX 그린로직스 해드렸잖아요. STX 그린로직스가 18% 수익중으로 4,600원부터 매도를 하자 했고 아로마티카는 12% 수익을 챙겼죠. 1,500원부터 매도 안내드렸어요. 한락해서는 이번에도 15% 수익중으로 13,300원부터 매도 안내드렸어요. 지금 보셨다시피 적중률과 수익률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36년 동안 김사부가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이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엑기스 종목들을 간추려내고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도 최우수 전문가로 꾸준하게 선정이 되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시피 그만큼 능력이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그냥 편하게만 따라오시면 계좌가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원금 회복에 절실한 분들 그리고 올해 큰 돈을 벌어보겠다 즉 수익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 누구나 환영을 합니다. 상단에 번호 있어요. 010-8056-6265로 월천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월천. 한 달에 1,000만 원 벌자. 그래서 월천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은 시초가방에 합류해서 상한가 종목들도 자주 만나면서 수익들도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동사에게는 그동안 적자가 대규모로 지속이 되어 왔다는 것들이 이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런데 1분기에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매출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에 결국 예상을 했던 대로 턴어라운드가 성공을 했어요. 2분기 매출액은 491억 정도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일단 영업이익이 1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순이익도 4억 정도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대비를 해보시면 1분기는 4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했잖아요. 이게 10억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됐고 또
매출이 이렇게 이제 한 17, 8% 정도 늘어나면서 순이익도 4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데 무엇보다도 실적 개선은 광수며 판가 상승이라든가 북미 시장의 판매 증가가 일단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광수며 수요 증가로 판매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서 동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미국 중심의 사업 확대 전략이 성과로 이루어진 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즉 FCC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신형 데이터 센터용 광트랜시버의 수입 금지 규제를 추진한다라는 부분들도 역시나 동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 데이터 센터의 공급망이 재편이 되는 가운데서 동사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공급망 다변화라는 것은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제품의 조달처를 다각화하는 인프라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광섬유 모재부터 이렇게 케이블 완제품까지 전 공정을 내재한 국내 유일의 수직 계열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제품의 연자재 생산부터 최종 완제품 제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한 기업 내에서 일관되게 구축한 생산 체계를 의미한다. 이거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동사에는 하반기에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기조에 힘입어서 북미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올해 글로벌 빅테크양 864심 이 초고밀도 광케이블 공급망에 진입한 데에서 추가적인 수주까지 확보를 했고 이런 것들이 하반기 매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864심 광케이블은 하나의 케이블에 864개 광수 및 코어를 집중을 해서 AI라든가 클라우드 환경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대응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3분기부터는 2분기보다도 더 높은 판가가 매출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까지로 진행이 되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상저하고 패턴의 실적들에 대한 것들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동사 200억 정도의 흑자 전환을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본금이 777억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일단 고점 대비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21선을 전환한 지지를 힘을 받으면서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고 1차적으로 15,000원대 특히나 거래량이 지금 부진합니다만은 회복 추세를 다시 보여준다면은 크게는 2만원대까지도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매물에 대한 소화가 얼마만큼 잘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목표 가격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즉 매수라든가 매도에 대한 급소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정교한 가격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물려있는 분들 많을까요? 과연 어디서 빠져나갈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매매 타점들을 정확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010-8056-6265로 대한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어요. 대한이라고 문자하신 분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 직접 받아보면서 수익들을 더 높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